제발 니네 집에 있는 그 딸한테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모든 그 바디 쉐이밍은 집안에서 너의 말 때문에 시작된 거다. 니들이 네 딸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걱정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동안에 걔는 자기 몸이 하찮잖아. 자기 몸을 알아줄 때를 찾게 된다는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걔가 나쁜 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사람이 식단을 하게 되면 변화가 보이면 그 다음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를 좀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PT도 받고 그동안 내가 자세가 어디가 안 좋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근육을 많이 쓰고 어디가 불균형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내가 쉐입을 만들 수 있겠다. 작년 재작년에는 바디 프로필까지 좀 찍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아침 저녁으로 기력이 딸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운동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아,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뭘 해볼까?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도전과 이제 굉장히 안에서 자존심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마라톤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시즌2 바프를 끝내고 바로 이제 마라톤을 10km 해서 정말 아 내가 이것도 포기하면 내가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아 죽어라 한번 뛰어서 10km를 완주? 10km 완주라고 하게 됐고 이제 올해도 3월달에 3월 17일, 4월 20일에 이제 10km랑 4월 달에는 이제 하프를 도전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신체 활동 영역이 넓어지니까 정신적인 그 에너지의 영역도 넓어져서 내가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맞아요. 다른 건 또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걷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걷는 거 하고 3km 뛰고 10km 뛰고 이제는 또 하프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제 풀코스도 뛰겠는데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 가족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여행을 이제 가는데 벌써 18년, 19년이 됐는데 항상 그 여행의 스케줄을 남편이 항상 짜서 그럼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따라가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뭔가 계속 이렇게 움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 혼자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나 혼자 가면 너무 삐질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딸하고 저번 1월 말에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입국부터 해서 1일차, 2차, 3일차, 5일차까지 다 스케줄 풀로 짜고 귀국까지. 근데 이제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희정 투어 어땠어? 얘기하니까 10점 만점에 9.8점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0.2는 뭐야? 했더니 추운데 얘는 치마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 이러다가 감기 걸린다. 근데 옷 때문에 좀 많이 싸웠는데 몇 살인데요? 이제 6학년 올라가거든요. 한참 멋을 부른 시기라서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어 죽었는데 뭔가 이제 뭐 신체적으로다 뭐 그런 거는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었어도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이제 신체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내 정신 에너지가 좀 많이 높아져서 움츠리고 있던 희정이가 이제 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희정이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사회학적 나이는 많잖아요. 46이거든요. 죄송해요. 많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진짜 어떤 몇 킬로 뺐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 들었네요. 그게 사실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는 감량했다 얼마는 그거는 그 과정에 되게 뭔가고 거기가 제일 목표하는 건데. 아유 축하해요. 좀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보다는 그리고 살이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그때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좀 되게 극단적으로 좀 했던 것도 있어요. 예, 운동도 했고 식단도 우리가 했기 이게 때문에.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내가 생각할 때 제일 그 불행은 뭐냐면 성공을 하잖아요. 그 피크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맨날 살 빼졌다 그러면 그래 나 이렇게 찐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항상 그런데 감사를 못 해요. 아니야 그래도 3kg 쪘어. 나 더 빼야 돼. 우리 살도 그냥 쪄가는 것도 과정인 것처럼 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는 건데 그 제일 그냥 완전히 잠깐 있다가 내려올 몸무게
거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너무 불행해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몸무게가 진짜 내 거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그때 촬영 나온 것보다 더 훨씬 더 값지게 되네. 근데 저는 약간 여자분들 많이 만나서 신기한 게 그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몸무게가 남자로서 제가 바라보는 몸무게랑 되게 다르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제가 보기 이 정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마이너스 5에서 10을 해야지 정상이거나 이렇게 좋다라고 평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 돈 모으는 거. 돈 모으는 게 이 정도까지만 먹으면 이제 되겠다 없거든요. 집 하나면 집 하나 더 사줘야지. 더 사놔야 돼. 왜냐면 또 쟤도 줘야지. 또 사야 돼요. 또 사야 돼요. 그리고 막 본인은 궁핍해. 그래서 또 사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목마른 길인 것처럼 다이어트도 그래요. 다이어트도 욕심으로 다이어트가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5kg, 10kg 가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저 말라볼까? 이제 말름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그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도 기쁘지가 않지. 살이 빼도 진짜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야. 평생 만족 못하는 거죠. 완전 못하지. 그렇게 되죠. 근데 SNS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초 말랐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연예인들. 사람들의 그 뒷면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면 먹고 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그걸 위해서 진짜 그 사진 한 컷을 위해서 진짜 했다가 다시 또 막 뒤에 또 후폭풍을 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영향을 받는데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건강해져서 내가 판단할 줄 아는 힘을 갖는 게 그게 제일 첫째인 것 같아요. 그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보는 그런 랜덤으로 뜬 영상이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의사더라고요. 여자 의사인데 나이가 좀 있는 의사인데 제발 니네 집에 있는 그 딸한테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당연하지. 절대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 할 얘기 없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할 얘기가 없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고 몸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아라. 모든 그 바디 쉐이밍은 집안에서 너의 말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발 니들이 네 딸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그렇게 그 걱정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동안에 걔는 자기 몸이 하찮잖아. 자기 몸이 존중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바디 쉐이밍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자기 몸을 알아줄 때를 찾게 된다는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걔가 나쁜 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쓰여지면 그 순간에는 막 이쁘다 하고 좋아하고 받아본 적 없는 존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존중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근데 그런 걸 찾는 데가 다 wrong place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입 다물고 그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걔에 대해서 걔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걔가 세상 보는 시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가 지금 존재 자체로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너도 눈을 바꾸고 걔에 대해서 그 얘기만 좀 제발 해주라고 아주 간곡한 그런 영상이 있더라니까요. 너무 나는 그게 공감했어요. 내 몸에 대한 존중을 못 받아서 내가 존중받을 때를 그렇게 온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다닌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나에 대해서 내 몸을 존중 못 하잖아. 살찌고 싫은데 내가 봐도 너무 싫은데 왜냐면 내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나의 존중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막 박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살은 빼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빼야 된다니까. 그게 먼저야. 그래서 그 빼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도 눈에 돌리고 그 다음에 뭐도 눈을 돌리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존중도 같이 찾는 작업은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래야 그게 지속력이 있지. 살 빼봤자 하거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뵙고 싶어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궁금했어요. 보이는 세상에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고 행복할까? 그리고 뭐 교수 되고 뭐 되면 뭐지?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별로 그다지 이렇게 집중을 안 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사람이 왜 태어났다가 왜 죽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상, 뭐 이렇게 생각, 상상 이런 게 되게 이제 많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이제 스타일이고, 근데 말을 조리 있게 좀 또박또박 잘하는 편이니까 잘 모르면 약간 좌뇌 성향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뇌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오감이
눈 밝고 귀 밝고 냄새 잘 맡고 막 이 모든 오감이 다 예민해요. 그러니까 남이 못 보던 거 다 보이고 다 들리고 아우 괴로워. 맛도 예민하고 몸이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 감기약만 먹어도 다 뒤집어. 이렇게 온몸이 벌집에 쏘인 것처럼 이게 그냥 부풀어 막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을 못 먹는 거죠. 그 몇 번 경험을 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아파서 병원 가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몸이다. 그러면 이거는 임산부도 먹고 뭐 아기도 먹는 거라서 문제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을 같이 처방을 해주는데도 좀 지나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조미료 이런 걸 안 쓰고 이제 요리를 항상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과자 구워주시고 집에서 막 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잘 안 먹게 되고 특이 체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식 이제 그런 쪽으로 스스로 이제 자꾸 빠져들게 되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음식을 이제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빠져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카페인도 그러니까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건 그냥 본능적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게 워낙 이제 이 감각이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것도 안 먹고 그런데 특이 이제 현상이 뭐냐면 뭔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장이 가스가 차는데 이게 2시간, 3시간 지나면 남들은 배불리 먹고 소화가 되는 시점에 저는 점점 배가 불러서 자크를 열어놓고 직장에서 이거를 다 열어놔야지만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왜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기 먹으면 육류 안 좋다. 그리고 왜 뭐 지방, 기름기 안 좋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왜 한식을 좋아. 한식하고 나물, 뭐 이렇게 채소. 그리고 저는 이 색감과 여기에 에너지를 이렇게 막 다 느끼니까 식재료 왜 이렇게 컬러별로 이렇게 손질하면서 막 에너지가 힐링 막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채소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스 차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윤거 박사님의 이제 그 책 클린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4-4-12 거기는 4-4-12를 이렇게 한 끼를 먹고 나면 4시간 동안은 공복을 해줘야 다음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클린 클린 책. 4-4-12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침 먹고 4시간 지나서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4시간 지나서 또 먹고 그 다음부터 12시간 공복을 지켜라. 그 윤고 박사님도 심장내과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병을 앓으면서 동양까지 전부 나라를 다 돌면서 자기 치유법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한섭취 간헐적 단식이죠. 근데 거기는 또 3일 단식을 주기적으로 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약간 주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접하고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고 먹었지만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고기, 육류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기름진 음식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이제 나는 왜 건강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뭐 아는 지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분이 있어서 하도 권유를 해가지고 알아볼까 해서 제가 먹으려고 건강기능식 이런 걸 그때 49살 정도 되고 폐경이 다 오고 난 뒤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기 전후 비교한다고 피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 80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LDL이 180인가? 하여튼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수치를 보고 당뇨는 그때 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왜 높지? 이제 그게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남으면 이게 이제 지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이제 위주의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안 줄어들어요. 아니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2016년도 15년도 2016년에 이제 저탄고지가 나왔을 때 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아는 거하고 완전 상식을 뒤집으니까 근데 그때 나름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나왔던 최강의 시사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 관련된 이영훈 그 선생님 뭐 책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다 읽었고 그때 제로 베이커리까지 만났고 제가 이제 지금도 유일하게 잘 안 되는 탄수화물이 밥, 국수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빵.
저도 빵이 좀 이렇게 한 번씩 두 개 먹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때 이제 제로 베이커리도 이제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최겸님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이 있었지만 근데 그걸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이제 저탄고지를 정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름진 그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올리브유 그때부터 기름은 바꿨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34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못 먹으니까 아예 병원도 안 가지. 약은 아예 제가 안 먹지.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 괜찮은데 300 이상이니까 아,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조심하고 약간 이제 채식 위주, 원래 채식을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뭐 생채소, 뭐 익힌 채소 다 포함해서 과일 약간 이렇게 이제 위주로 이렇게 뭐 올리브 오일 정도 이렇게 먹으면 약을 안 먹고 운동도 전혀 안 하는데도 한 26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300 얼마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탄고지를 못하고 그냥 나는 좀 체질상 안 맞나 보다 정도로 여기고 이제 그냥 일반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당질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당질 야매 당질 제한식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꾸준히 가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밥은 이제 한 만약에 먹게 되면 2-3숟가락 정도만 먹고 필요하면 아니면 안 먹고 주로 저는 이제 야채를 볶거나 이제 야채에 올리브 오일로 해서 레몬을 이제 그러니까 식초 대신에 저는 레몬을 더 많이 썼고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저탄고지에서 바람직한 방향 이거 막 고기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보고 최강의 식사도 많이 이제 보면서 그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식재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서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면서 이전하고 달라진 거는 먹던 거에서 밥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먹는 전 원래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밀가루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맛은 있는데 그래서 근데 가끔씩 생각나는 건 라면. 라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어쩌다가 한 번씩 먹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한 80% 정도는 그 당질 제한 위주의 그 식사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한 20%는 가끔씩 빵도 먹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있는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먹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냥 루틴으로 이제 쭉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고 그냥 그렇게 쭉 이제 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고 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다가 뭐 이렇게 너무 밀도 있는 거 보거나 머리 식힐 때 이제 요리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보다가 에리님 영상을 딱 본 거야. 집밥. 아, 그걸 이제 보면서 다시 이제 그 제로 베이커리를 알았지만 최겸님을 이제 그전 잘 몰랐으니까 이제 최겸님 그걸 다시 보면서 이제 옛날 걸로 되돌아가는 느낌으로 쭉 영상 다 보고 클래스 101 이제 들어가서 쭉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 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도 과감하게 저탄고지로 못 가겠더라고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잘 안 해본 거는 장기 단식. 그러니까 이 시간 제한 섭취는 16대 8 정도? 아니 16대 8에서 18대 6? 그거는 10년이 넘었고요. 그 연구 박사 그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켜오고 1일 그냥 2식 정도로 이제 해오는 거는 있는데 조금만 이런 왜 야채가 덜 들어가거나 뭔가가 이렇게 리듬이 깨지면 변비가 오는데 저의 변비는 변을 하루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변을 보는데 이게 변이 딱딱해 하루에 못 보면 딱딱해져서 우리 안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은 터지는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이 두려움 같은 게 이게 무의식에 이제 있고 그러면서 병원을 안 가니까 제가 치질 수술도 안 해. 그 관력구만 늘리면 뭐 해. 원초적인 게 안 됐다는 걸 아니까 제가 거의 한 3년을 변 한번 보다가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고 아침에 병 갈 때가 되면 조마조마하면서 한 3년을 항문염처럼 3년 달고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사연을 적고 했을 때는 첫째는 제가 이제 이 두 분 선생님도 그렇고 에릭님하고 영상 봤을 때 아 그냥 너무 공명이 되고 소위 말하는 코드가 딱 맞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 같은 에너지라는 그냥 가족이라는 느낌이 그냥 훅 들어왔어요. 최겸님의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보는 이 기준이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많이 만나서 깨주고 싶다. 제가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로만 완벽한 건 잘 없어요. 없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왜 이 보이지 않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명상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완이 깊이 된 상태에서 저는 뭐 명상을 하면서 그냥 이 비우는 자체지 그걸 통해서 왜 누구처럼 뭔가를 체험을 하고 싶고 이런 호기심은 없었어요. 그만큼 깊이 있게 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몸이 채워진 상태에서 깊은 이제 이완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이제 이렇게 우아일체라는 상황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 몸이 하나 없어지더라고요. 없고 없어진 순간 그냥 다 하나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구나. 에너지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텅 빈 그 속에서 딱 하나 있는 게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으로 우주가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정답은 의식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있는 대로 되고 느끼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변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식과 이 무의식이라는 거. 이 개체적 자아에 들어있는 이 무의식의 정보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억눌려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나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다 겪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고 그 모든 거는 실패도 없고 실현도 없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겪을 뿐이고 그걸 통해서 성장해 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최겸님의 그 어떤 방향성 마인드 글을 올리거나 사물을 보고 인지하는 그런 자세들이 너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리님은 정말 왜 감각적이고 센스가 굉장하시잖아요. 패션 센스뿐이 아니라 요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빠르시고 뭔가가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진짜 한번 뵙고 싶다. 정말 그런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게 막 잊어버리고 있다가 막 이제 28기 뭐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야 정말 원래 너가 데려나 제일 적당한 때 아마 제일 그렇죠. 완벽한 때.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지방 대사가 일어나면서 활력이 생기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게 근데 한 번은 어떨 때는 한번 그냥 뭐 400까지 올라가더라도 한번 해봐. 어떨 때는 뭐를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 아니 뭘 해본다고? 저탄고지 지방 수치를 많이 하는 거. 위험해서 지금 못 근데 하시는 거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권장하는 사람은 저탄고지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 많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제 채식을 하면 260선은 유지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허용해서 같이 먹으면 과하게 먹지 않아도 340까지 올라가고 한 달 전에 했을 때 340 그리고 LDL이 270인가 올라가고 혹시 근데 그 아포지단백B나 LPA나 이런 거 재본 적 있어요? 그거를 가서 단락하면 무슨 의사들 그렇게 기능의학 병원을 안 가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아니 안 해도 돈을 다 돼요. 내고 신청을 하는 거지 뭐. 대구에 그 한국건강관리협회 있거든요. 다 체인점 같은 건데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왜냐면 과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것 자체는 어떤 거의 증상이고 그 코어한 문제가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장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염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팩트고 두 번째는 지표를 보실 때 그 콜레스테롤 수치랑 그다음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말고 그나마 아포지단백 B나 아니면 LPA처럼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는 것보다 더 좋은 지표라는 것들은 되게 많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안 잰 상태에서 지금은 불안만하지. 왜냐면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가 전부란 것도 아니에요. 아포지단백 B가 낮으면 전부란 것도 아닌데. 근데 좋은 지표를 보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내가 지금 문제라고 불안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까 아포지단백 B랑 LP 소문자 A를 건강검진을 좀 더 큰데 해주는 데 가서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걔를 추적 검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걔를 추적하지 않고는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다. 이제는 저한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콜레스테롤 수치랑 LDL 콜레스테롤 수치랑 그다음에 아포지단백 B를 같이 추적 검사했는데 3개월만 지나도 아포지단백 B가 떨어지는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는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포지단백 B는 너무 금방 떨어졌어. 그리고 중성지방 떨어졌어. 중성지방은 140에서 90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요.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성지방과 아포지단백 B와 LP 소문자 A 세 가지가 좋은 지표고 걔들이 식단해서 떨어졌잖아. 3개월, 6개월만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건 것 같아. 이게 근데 이제 전달이 잘 안 돼,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탄고지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탄수화물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여볼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몸이 살찌는 몸도 아니시고 지금 이제 그런 대사 문제가 있는 몸이니까 어쩌면 그 방법은 약간 고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은 그냥 건강검진표 한번 받아보는 거, 그 서울터미널 쪽 가시는 거. 아까 의료인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면 어떤 환자들 많이 만나세요? 저는 아가들이요. 태어났을 때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태어난 후에 어떤 사고나 태어나면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혹은 미수가 있거나 그런 아이를 진료하는 거예요? 간호했어요. 아. 중환자실에서 8년 정도 했었고요. 야,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인공적인 영양 공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약으로 연명하는 것에 너무 익숙했었어요. 그게 당연하지 뭐. 엄마들이 이렇게 주사로 맞으면 부작용 있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왜 물어보지? 아니면 죽는데? 이랬었죠. 그래서 저희 애들도 뭔가 어떤 반응이나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약을 먼저 서치를 해봤었던 거고. 근데 그걸로는 가리는 거지 원인 제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룹이 그 아나키라는 한참 오죽했으면 약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라고 쩔쩔하게 느꼈으면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자연주의로 갔을까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겪어본다면 한 거지 네, 처음부터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아나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너무, 근데 그렇게 자기 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겪어보고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본 사람들이 나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저도 제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안 변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픈 거랑은 또 다른 의미였으니까. 그래서 자식도 나보고 결혼도 해보고 하는 이유가 남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거든. 그래서 자식 키우는 애는 남의 말 못한다 옛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그런 아롱이 다롱이 다 나봐야 된다 소리가 그게 뭐예요?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네, 굉장히 사소한 것이 터지더라. 갓난쟁이들 키우고 있을 때 아롱이, 어떤 다롱이. 아이가 이제 한글학교로 갔는데 당연히 거기서 간식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뭐 젤리, 새파란 아이싱이 들어간 뭐 케이, 초코케이 이런 거를 애들은 너무 행복하게 받아먹는데 그거를 단 한 조각도 못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현지인이었는데. 그래서 걔는 알러지가 너무 많아서 잡고 그다음 견과류, 뭐 거의 모든 견과류, 계란, 우유 다 못 먹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 이외에 입도 못 대는 아이였어요. 근데 발육이 더디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당시에는 얘는 되게 불쌍하다. 얘네 엄마는 진짜 고생스럽겠다. 그래서 반면에 그 말은 즉 나는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게 잘 크고 있는데 되게 건강한데 이런 안도였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둘째가 딱 알러지 체질이 발현됐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아롱이 다롱이 다 나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죠. 그렇고 그래서 아무 소리 이빨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은 괜찮아. 지금 내 자식이 괜찮은 문제가 손주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내가 지난번에도 경진한테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애 낳으면 진짜 우리 다 죽는다. 몸이 지금 막 너무 크고 막 너무 많이 살쪄 있는데다가 이 염증인데 너는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엄마도 막 뛰어다녀야 되고. 알죠 그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요새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못 쉬어요. 오히려 내 자식까지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정을 이뤄갖고 난 자식들이 몸이 이제 아픈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피부병, ADHD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자폐 증세 아니면 그렇게 음식 알러지. 그래갖고 무슨 막 갑자기 119로 실려가고 막 그러더라고 애기가. 그러니까는 명절 때도 막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전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요구르트 알러지도 유치원에서 막 갑자기 선생님 모르고 줬다가 막 애가 막 앰뷸런스 타고 자기 손주가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는 나는 이제 피했다,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런 드라마틱한 위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오후에 아이들 영수를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는 애들이 하나같이 비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요? 근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옛날에 3명 1명 정도라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있더라고요. 콧물 조금 나고 눈 좀 비비고 이런 게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생각하고 풀어내야 될 때 일로 쏠리고 뭉쳐있는 것 때문에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게 눈에 그렇죠. 머리 보여요. 굉장히 확연하게. 아프고. 요즘은 맞벌이가 아닌 분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조그만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저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긴 했는데 처음에 음식을 신경 쓰고 건강 음식을 공부하고 이럴 때는 제가 아이들만 온전히 키우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먹어. 맛없는 식재료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바꿔보니까 먹네? 결국은 식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조리법이 내가 맛없게 해줘서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막 나눠줬거든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엄마는 잘 따라서 하고 어떤 엄마는 잘 안 하고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안 하고 당신은 안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하는 엄마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할 수가 힘들었을까. 없지, 할 네, 얼마나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일하는 엄마가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한 시기가 꽤 몇 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먹거리가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렇게 그래서 되지. 내 생존이 바쁘더라도 먼저니까. 네 맞아요. 바쁘더라도 이렇게 좀 해봐라고 했던 나의 말들이 상처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뭐 차라리 물론 몰라도 이제 알고 해야 되는 것까지 아는데 내가 못하고 네. 있을 때는 죄책감까지 들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지? 여기 나왔던 어떤 분들은 직장을 관뒀어요. 일을 확 줄였어요.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도 그렇지, 되게 많은 있죠. 거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같이 나누자고 할까? 나는 당장 나는 어떻게 잡고 가지? 라는 고민은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민이 된 거잖아. 그러면 된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고민 자체가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그게 고민할 거리가 아닐 때가 사실 더 문제고 이제는 그게 나한테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화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어떡하나 안타깝고 궁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답이 와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그리고 방법이 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올지는 나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갖고 직장을 이직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각성이 돼서 시간을 할애하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내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에 다 그런 고민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문제니까 그거 어떡하니? 근데 그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고민을 갖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데 병식이 되면은 낫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인식, 내가 병이 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책 없이 떠드는 게 이게 병이다. 라고 문제를 아는 게 이제 해결해. 그 병식이 되면 나는 이게 그러면 병이니까 고쳐야 되는 거라는 것까지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건 알았어. 그리고 지금 못하니까 죄책감까지 들어. 그러면 방법이 와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품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근데 누군가가 진짜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걸 제대로 이렇게 아까 그런 국수처럼 찾아내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해서 야채찜 진짜 만약에 에리님이 만들었다. 그럼 저 여자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다. 시끄러워도 거짓말을 할 것 같다. 근데 진짜 그 얘기 누가 했어, 야. 아니, 저도 시끄러긴 했어요. 해도. 저도 아니, 했어요. 시끄러운데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좀 그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런 데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아마 내가 고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또 내가 시간이 돼서 이제 40, 50대 돼서 여유 있을 때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0, 50대 된다고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애들 이유식도 다 만들고 간식도 다 만들어 먹이는 편이었고 음식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하는 편이었는데
아, 25년, 거의 30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라. 이 집밥, 근데 일화 그 보면서 제가 근데 에리님 레시피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보다 보면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만들어 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요즘에 되게 뭐라 그러지? 번아웃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강박같이 있어서 아까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때 TV 보면서 빨래 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눈으로는 오락을 즐기면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안이 되는 예, 거지. 뭔가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헛살지 않고.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쉬면은 몸이 피곤해서 쉬는데 그 쉼이 쉬어지는 게 아니라 잘 때 약간 후회를 해요. 아, 내가 오늘 좀 낭비를 한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렇다고 막 엄청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벌리는 거를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엄마는 약간 일 강박?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이제 몸이 피곤한데도 자꾸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집이 뭐 엄청 깨끗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하는 일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제 남편이 어디 나갈래? 그러면은 그냥 싫어 귀찮아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좋아.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좀 의욕이 없어지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런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때도 그렇고 근데 그 전에도 조금 이제 같이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면서 같이 힘들면서. 환자들보다 많이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씹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적을 치과를 갔거든요. 갔더니 선생님이 뭔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서 아프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치과 가서 얘기를 하다 울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오랜 시간 거의 아빠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은 예쁜 옷 입고 이제 무슨 모임 때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냥 별로 이제 의욕이 없어져요. 그냥 딱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뭐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사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아빠 남으셨는데 아빠가 요새 또 신장이 안 좋으세요. 근데 아까 지금 밀키트 얘기한 게 너무 또 귀 확 꽂히는 게 뭐냐면 신장은 칼륨하고 이제 뭐 저염식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이제 반찬해서 갖다 드리는 것도 솔직히 좀 버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섞기도 하는데 그거를 칼륨을 뭐 2시간 물에 담가서 야채를 또 뭐 30분 동안 끓여서 뭐 뭘 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그런 환자들을 위한 있지.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해서 이제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딱 그거를 도움을 받는 생각하니까 정말 이런 음식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까지 좀 벌어주는 거지.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할 때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책임감? 아니면 이제 뭐 이걸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어느 순간 이렇게 발을 쓱 빼게 되거든요.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안 하면 알고 있는데 진짜 안 하면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래서 열심히 보다가 어차피 나는 이거 요새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좀 건강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일단 오일은 다 바꿨어요. 오일은 다 이제 올리브유라고 아보카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알룰로스 바꾸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막 이제 지방도 이제 좀 좋은 걸로 먹고 들기름도 이제 옛날엔 볶은 거 먹었으면 지금은 이제 생들기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좋은 기름 먹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갖고서는 먹던 거를 성분 표시를 보면서 밤유, 경화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약간 제끼는 것도 있고. 처음에 식단할 때 왜 재료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 보면서 양배추랑 이제 당근, 올리브 오일, 야채 정도만 있어도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가성비 좋은 재료들이 있죠. 이게 처음에 살 때 재료가 구비할 때 많이 드는 거지. 맞아요.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떨어지면 하나씩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저기 홀그레인 머스트 같은 것도 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살려면 돈이 뭐 만 얼마씩 뭐 그렇지만 그걸 하나 사놓으면 그거 진짜 지속하면은 진짜 여러 번 먹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떨어지는 거 들기름 한 번 사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외식비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음. 맞아요. 약간 돈 부담될 때 이렇게 어떻게 할지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나는 거는 닭가슴살을 맛있게 삶는 거, 달걀, 당근, 양배추, 또 올리브유를 잘 쓰는 것도 저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올리브유랑 약간 채소도 그 샐러드도 사 먹지 말고 그 한 번에 사면 이렇게 박스채로 오잖아요. 그러면 한 6끼에서 10끼 먹더라고요. 그거 한 10,000 얼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눠서 먹는 것들, 두부 쓰는 거. 제가 만약 학생으로 돌아가서 식단을 하면 그렇게 했을 것 수고 같아요. 계란 볶음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탄수화물이 좀 더 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탄수화물과 과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할 때는 육체 활동이 많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더 학생 때 돌아가서 돈이 없으면 저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탄수를 더 많이 먹고 이제 단백질과 지방은 좀 비싸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계란도 사실은 그냥 남각 1번으로 해서 그 유정란 먹으면 사실은 제일 좀 완벽해요. 단백질, 지방. 네. 지겨워서 그렇지. 근데 가격이 비싸요, 일반은. 근데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옛날에 군것질을 하고 치킨 사 먹고 피자 먹고 술 먹고 하던 때 생각해보면 지금 돈 진짜 안 쓰거든요. 그때는 너무 쉽게 썼으니까 일주일에 뭐 이렇게 캔맥주 이제 4캔에 10,000원짜리 또 한 번 사서 그거 일주일에 몇 번 먹고 이랬잖아요. 치킨 한 번 시키고 뭐. 지금 그런 걸 아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집에 이제 식재료도 다 바꿔놨고 준비는 다 돼 있고 근데 딸 결혼하기 전에 2주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4kg인가를 이렇게 좀 내렸다가 근데 저는 저한테는 밀가루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부어요. 몸이 되게 잘 붓고 확실히 약간 이제 저탄고지식을 하면은 일단 붓기가 쫙 내리면서 반지가 엄청 헐렁해지고 붓기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밀가루를 좀 덜 먹어야 되겠군 생각하는데 또 밀가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빵부터 시작해서 면 종류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이제 끊기가 되게 쉽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막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최경님이 방송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